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민주정치가 시작된 곳, 즉 민주정치의 시발점이라고 하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봐 또 나쁜 생각한 친구 없죠? 최초의 민주정치가 시작된 곳을 우리는 고대 아테네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다들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시작된 곳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국가였고 대부분의 노동을 노예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직접 민주정치의 반대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간접민주정치 혹은 대신한다라는 의미로 대민주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본다 해도 5천만 국민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모여서 다같이 정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간접민주정치, 즉 대민주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해서 정치를 하지만 이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 모두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제한적 민주정치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시민이 참여했다고 했으나 그 시민의 범주 자체를 성인 남성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여자와 노예, 외국인은 제외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음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점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이나 명예혁명과 같은 많은 시민혁명들이 등장한 시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는 귀족이나 소수특권층만 정치에 참여했지만 이제 산업혁명 등으로 재산을 축적한 상공업인들이 본인도 경제활동의 자유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정치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는 힘들겠죠. 따라서 대민주정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성별과 신분, 재산 등에 따른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여자나 노동자, 농민 등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치 참여를 쉽게 할 수 없던 시절, 대표적인 참정권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 등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는데요. 보통선거란 여러분들이 선거의 4대 원칙에서 배웠겠지만 일정한 나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드디어 현대 민주정치 시기가 되어서야 대민주정치가 보편화된 것이죠. 또한 이 시기에는 성별과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대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추후의 선거 역시 꼭 참여해야겠죠.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지금까지 사탐연구소였습니다.